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이사해옵니다. 제가 오늘은 원룸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사 방법에 세 가지가 있죠.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오늘은 그 중에 일반이사 어떤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가, 무조건 싸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이사 할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그 다음에 일반이사로 진행할 때 주의할 점, 그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이사 신청하는 거는 일단 짐이 소량이셔야 좀 편하세요. 짐이 너무 많은데 막 5톤 정도의 되는 짐인데 내가 박스를 다 준비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담아 놓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이사로 진행하실 때는 1톤 정도 짐이 적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전 가구가 없는 경우. 왜 그러냐면 가전 가구를 포장을 안 하고 옮긴다는 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 하지 않아요. 가전 가구가 있다면 가전 가구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옮겨드리길 저는 추천을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파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 왜 그러냐면 내 물품 중에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사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20년 된 장롱, 20년 된 뭐 서랍장 이런 것들을 굳이 포장을 하지 않고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냐면 가전이나 가구 큰 짐이 있다면 되도록 반포장 이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직접 꼼꼼히 포장을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꼼꼼하고 제일 포장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다 성격이 좀 더 꼼꼼하시고 직접 포장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사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직접 포장을 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일반 이사는 새 집에 다 옮겨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리는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업체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다시 직접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일반 이사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사 비용이 저렴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포장 다 해놓으시고 정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이사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 비용은 낮아지죠. 그래서 일반 이사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에 6번만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이유도 있고 그런 점을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일반 이사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박스예요. 박스를 어디에서 사야 돼요? 박스를 얼마나 걸 사야 돼요? 박스를 몇 개를 사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막 여쭤보세요. 그래서 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좋고, 내 짐이 조금 많다면 한 4개 정도 나누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제일 큰 박스, 옷을 담으셔야죠. 옷을 담는데 바지가 너무 많이 안 구겨지게끔 바지 길이 정도, 아니면 내 상체 위도 정도는 구겨지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90cm에서 1m 정도 돼요. 길이가 제일 큰 옷을 담는 길이가 한 90cm에서 1m 됩니다. 그 정도 박스 몇 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집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박스 길이가 한 6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휴지를 담든, 조그만 수프리를 담든, 바구니를 담든, 아니면 조그만 의자를 담든, 뭐 선풍기를 담든,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보통 65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릇, 책, 뭐 양념통들 같은 경우를 담은 경우, 책 같은 경우는 큰 박스에 담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밑이 잘못하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작은 박스에 담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양념통 그릇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릇에 솔직히 담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빈틈이 없게끔 잘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큰 박스에 내가 짐을 담게 되면 한 종류의 그릇만 막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뭐 냄비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뭣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막 큰 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큰 것과 작은 게 섞여 버리면 차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이게 짐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간장통 하나라도 뚜껑이 열려서 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짐을 실을 때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짐을 이 상태로 담아놨으니까 이삿짐 센터 기사님도 이 상태로 차량에 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릇, 양념통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최고 적은 사이즈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담기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뭐 김장 비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사이즈를 나누어서 담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박스 종류를 어떤 걸로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또 박스는 PP박스가 있고 종이박스가 있어요. PP박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사할 때 쓰는 플라스틱 박스 있죠. 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비하셔서 짐을 담아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이박스도 괜찮아요. 종이박스가 괜찮은 게 뭐냐면 쿠션이 더 좋아요. 종이박스가 뭐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만 아니라면 종이박스도 쿠션이 좋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세요. 이사용 박스,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이사용 PP 박스, 아니면 이사용 종이 박스 이런 식으로 하면 택배로 주문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너무 갑작스럽게 이사 날짜가 잡혔다 그럼 뭐 우체국 가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박스를 조금 주고 사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냉장고를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냉동실하고 냉장실에 음식이 좀 많다 그러면 그 종이 박스 안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이 된 박스를 준비해서 담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그런 것까지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한 겹, 2겹 더 싸서 되도록 PP박스에 담아 놓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한 번 정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용물을 기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직접 박스 포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박스에 뭐가 들었나 모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 들어서 가벼워. 그러면 이건 옷이구나.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건 뭔가 소리가 나. 그럼 고객님 이거는 뭐 담은 박스죠? 제가 여쭤봐요. 그럼 고객님은 몰라.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그 내용물이 뭐 들었는지 기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왜냐? 박스를 다 똑같은 걸 사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품을 넣어놨는지 마킹을 해놓지 않고 내용물이 뭔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여쭤봐도 고객님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박스 포장을 뜯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또 제가 테이프를 붙여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시고 막 기사가 급해서 그냥 들고 옮기는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장통이 하나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 그릇이라도 하나 깨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물, 이 박스에는 뭐가 들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킹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이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조그만 TV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컴퓨터 모니터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내가 그릇을 포장하는데 그릇 양이 얼마 안 되면
그냥 휴지로라도 감싸고 신문지라도 감싸고 이렇게 해서 가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컴퓨터하고 TV는 샤워 타월 큰 거 있죠. 샤워 타월 또는 뭐 안 쓰는 담요, 안 쓰는 옷 그런 걸로 스크린 화면 쪽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뽁뽁이를 구해 놓으셨으면 뽁뽁이를 2번, 3번 감싼 다음에 또 테이프를 고정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제가 제 집에 작은 것들 다 포장은 잘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짐이 침대하고 화장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침대는 이번에 이사할 때 폐기할 거예요. 그래서 큰 짐은 화장대 하나가 있습니다. 반포장 이사로 해야 될까요? 일반 이사로 해야 될까요? 그건 어느 걸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일반 이사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우리 고객님께서 뭐 화장대 하나를 뭐 이불로 덮으시든가 아니면 뽁뽁이로 덮으시든가 돌려서 테이프로 고정만 시켜 놓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것만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만 포장을 해서 옮겨 드리면 돼요. 그런데 대체로 그냥 옮겨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물품을 저희들이 일부러 막 벽에 부딪히면서 차에 부딪히면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흠집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될지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포장을 되도록 하고 옮기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꼼꼼하게 잘 담아 놨지만 내일 오실 때 그 전날 전화를 하셔서 내일 오실 때 이사 박스 몇 개 정도만 지참해 주세요. 제가 박스에 예쁘게 다 잘 담아 놓았는데 우리 기사님께서 차량에 실기 좋게끔 담아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사업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업체는 지참을 해서 갈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이사업체가 있어요. 물론 이사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해주시면 대부분의 업체는 여분의 박스와 바구니를 조금이라도 챙겨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거, 요거는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낮은 가격 업체, 다른 업체들 다 연락을 해봤는데 2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전화했는데 15만원이래. 5만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20만원에서 5만원이면 4분의 1이니까 한 25%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좋은 업체하고 딱 컨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한 10개 정도 올렸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친절하고 다 꼼꼼하고 다 일 잘하면서 가격만 다른 건 아니다. 그쵸? 그 정도 가격이 차이가 저렴한 거는 내가 일 안 해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이 가서 일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용달차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삿짐 센터가 아닐 수도 있고 이사를 안 해본 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남들과 조금 다른 거는 그 업체의 생각, 뭐 그 업체의 서비스적 마인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거는 내가 안 하니까. 나랑 알고 지내는 기사들한테 일 안 주니까.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콜. 그 기사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기사일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수는 있으나 뚝 떨어졌다 어느 한 업체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원룸 이사를 하는데 일반 이사로 충분히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해요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들, 이사 정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고, 제 이사 후기를 보셔도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참조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 010-419-3467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귀찮으시면 제가 되도록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틀 뒤, 3일 뒤 또 새로운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